그럼 황혼이혼에서 재산 분할을 제대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전업주부였던 경우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함께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가사전문 변호사 최경섭 변호사입니다. 결혼한 지 28년 됐어요. 이제 아이들도 다 컸고 저도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런데 남편이 재산은 내가 다 모은 거니까 너한테 줄 게 없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 부부는 혼인기간 동안 아파트 세 채와 상가 한 개, 그리고 예금 4억 원 정도를 모으셨는데 모두 남편 명의였던 거예요. 오늘은 이처럼 황혼이혼을 준비하는 분들이 재산 분할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핵심 사항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혼이혼이란 건 법적으로 정확한 정의는 아니지만 보통 결혼생활 20년 이상, 연령대로는 55세 이상인 부부의 이혼을 말합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전체 이혼 중 황혼이혼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37%에 달한다고 합니다. 10쌍 중 4쌍 가까이가 중년 이후에 이혼을 선택하는 겁니다. 황혼이혼의 가장 큰 특징은 이혼 사유보다 재산 분할이 핵심 쟁점이 된다는 점입니다. 젊은 부부들은 배우자의 외도, 가정폭력 같은 유책 사유가 중요하지만 황혼이혼은 오랜 시간 쌓인 감정적 피로와 가치관 차이가 주된 원인이거든요. 법원도 20년 이상 함께 산 부부가 이혼을 원한다면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났다고 보고 이혼 자체는 비교적 쉽게 인정해 줍니다. 그렇다면 재산 분할에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부터 짚어볼게요. 가장 흔한 오해가 내 명의 재산은 내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남편 명의로만 재산이 형성된 경우 남편이 내가 직장 다니면서 번 돈인데 왜 나눠줘야 하느냐고 주장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다릅니다.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은 명의와 상관없이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룬 것으로 봅니다. 아내가 전업주부였더라도 집안일, 육아, 남편 뒷바라지를 하며 간접적으로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인정하는 거죠. 실제로 혼인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법원은 거의 대부분 재산 분할 비율을 5대5로 판단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특유재산에 관한 오해입니다. 이 재산은 부모님께 상속받은 거니까 분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것도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지 얼마 안 됐다면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혼인기간 중 5년 이상 보유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결혼 25년 차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이 결혼 3년 차에 부모님께 아파트를 증여받았어요. 이 경우 증여받은 지 22년이 지났기 때문에 법원은 혼인 생활 중 부부가 함께 관리하고 유지한 재산으로 보고 분할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다만 증여받은 사실을 고려해 분할 비율을 6대4 정도로 조정할 수는 있죠. 그럼 황혼이혼에서 재산 분할을 제대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배우자의 숨겨진 재산을 철저히 찾아내세요. 많은 분들이 우리 남편 재산은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모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한 의뢰인은 남편이 10년 전부터 비밀 계좌를 만들어 매달 200만 원씩 빼돌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혼 소송 중에 발견했어요. 총 2억 4천만 원이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법원에 재산 명시 명령이나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신청하면 배우자 명의의 은행계좌, 주식, 보험, 부동산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국세청 과세자료를 통해 소득 내역도 파악할 수 있어요. 혼자 하기 어렵다면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재산 은닉을 막기 위해 가압류를 선제적으로 걸어두세요. 황혼이혼은 소송이 길어지면 보통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리는데요. 그 사이에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빼돌릴 위험이 크죠. 실제로 소송 중에 남편이 아파트 한 채를 팔아서 해외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결에서는 분할을 인정받았지만 실제로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를 막으려면 소송 초기에 부동산 가압류나 예금 가압류를 걸어두는 게 중요합니다. 부동산 가압류는 신청 후 보통 3주에서 4주 정도면 완료되고 예금 가압류는 더 빠릅니다.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나중에 재산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셋째, 혼인기간 중 재산 형성 과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세요. 법원에 저도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주장하려면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 초기 제 예금 3천만 원으로 전세보증금을 냈다. 제가 10년간 부업으로 월 50만 원씩 벌어서 생활비에 보탰다. 시부모님 간병을 5년간 했다. 이런 식으로 자료를 모아두는 거예요.
특히 전업주부였던 경우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의 가치를 수치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 2명을 20년간 양육했고 남편이 야근과 출장이 잦아서 사실상 혼자 키웠다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법원이 기여도를 높게 평가합니다. 황혼이혼은 단순히 결혼을 끝내는 게 아니라 남은 인생을 위한 새로운 출발입니다. 그 출발을 제대로 하려면 경제적 기반이 중요하기 때문에 재산 분할에서 절대 손해보시면 안 됩니다. 혹시 황혼이혼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댓글이나 상담 요청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